동안 유지할 수 있는 부위가 있나요? 있죠. 사실 저는 20, 30대부터 좀 했어요. 자세히 보면은 없어요. 그거는 보톡스로 예방을 잘 해왔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이제 40대, 저같이 40대 이상인 분들은 일단 정도만 하시면 엄청 동안으로 보일 수 있어요. 세 가지가 동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깜짝이야. 뭐하고 계세요 또? 주름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아, 원장님도 주름 걱정 하시는구나. 뭐 찍나요? 네, 오늘은 지금 방금 원장님 주름 고민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이 이 노안 하루하루 이제 갈수록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것 같지? 이 고민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또 이제 많이 추천해 주시는 게 보톡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보톡스에 대해서 원장님께 여쭤보려고 왔어요. 저도 안 그래도 그래서 보톡스를 맞을 때가 돼가지고 주름이 이제 조금 이거죠. 그러네요. 원장님 주름이 젖은다. 여기 미간 주름, 눈가 주름이 이제 생겨가지고 네. 저도 좀 맞아보려고요. 그럼 원장님도 보톡스로 관리를 하시는 편이에요? 이제 하려고요. 이제 하려고요? 그전에는 안 했어요? 하려고요? 하려고요? 네. 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원장님, 노안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동안을 위해서 굉장히 쉽게 해볼 수 있는 보톡스, 이 보톡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히 알려주세요. 갑시다. 네. 주름이나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죠? 그럼요. 저도 그게 정말 고민인데 이때 정말 많이 하는 얘기, 또 많이 들리는 얘기가 보톡스예요. 보톡스는 뭐 요즘에 일상이죠. 근데 보톡스가 뭔지는 아는데 보톡스는 뭐 어디를 맞아야 되고 어떻게 맞아야 되고 왜 맞아야 되고 뭐 이런 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또 원장님이 특기가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동안을 좀 유지하고 싶고 노안을 막고 싶은 분들이 보톡스 고민할 때 이 영상만 보면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쉽게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원장님, 그 보톡스로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부위가 있나요? 있죠.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한 몇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크게 한 3가지. 이 3가지 부위만 잘 관리해도 엄청 효과적으로 보톡스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들고 있는 게 보톡스인가요? 예, 보톡스예요. 지금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 끝나요? 딱 이렇게만 봐도 그냥 주사기인지 보톡스인지 도대체 단어는 들어봤지만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대체 이 보톡스가 뭐예요? 보톡스는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하는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한국말로 편하게 보톡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뭔가 움직이려면은 뼈가 움직이고 그 뼈에 달라붙은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상을 쓴다 생각하면은 인상 쓰는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맨 밑에는 근육이 있어요. 그 다음 피하 지방이 있고 그 위에는 피부가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피부도 같이 움직여져요. 근육이 움직이지가 않으면 피부도 안 움직이겠죠. 우리가 인상을 쓰면 밑에 있는 근육이 움직이는 건데 그 위에 있는 피부가 같이 움직이면서 주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에다가 보톡스를 놔주면 그 근육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A라고 하는 어떤 신경전달 물질이 필요해. 근데 그 A를 탁 차단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차단을 해버린다. 그러면서 이제 근육이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인상을 좀 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실어서 배 태워서 보내잖아요. 배가 없어.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역할을 보톡스가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육을 못 움직이게 메신저를 차단시키면 얘가 이렇게 구겨질 이유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남성분들 팔굽혀펴기 막 하루에 몇 개씩 하면은 펌핑 돼가지고 막 사진도 탁 찍고 올리잖아요. 한 일주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려요. 근육이 기능을 다 까먹고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이 아까 수축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수축이 안 되는 거가 몇 개월이 지속되다 보면은 근육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얼굴에 이제 큰 근육을 가진 이런 데를 보톡스를 맞으면서 얼굴이 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보톡스입니다. 그럼 약간 보톡스의 메리트는 어떤 느낌일까요? 즉각적인, 그리고 안전하게, 부작용도 거의 없고 효과가 확실하다. 그러면은 보톡스를 어떤 사람들이 맞으면 좋을까요? 나이가 근데 너무 어리면 뭐 저희 뭐 아들내미나 얘네들은요 어쨌든 뭐 콜라겐 덩어리예요. 그런 이제 너무 어린 아이들은 당연히 맞을 필요가 없어요. 맞으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는 습관적으로 인상을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여기 주름이 생기는 게 조금 두려워 하시는 분들은 예방 차원에서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너무 잘 웃어서 눈가 쪽에 주름이 너무 잘 생기는데 이거를 좀 예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보톡스로 맞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20, 30대 분들은 주름이 깊어지는 거를 예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저는 20, 30대부터 예방을 좀 했어요. 아까 보톡스 안 맞은 척 했지만.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아주 깊은 주름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보톡스로 예방을 잘 해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보톡스를 맞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생활을 했다면 이런 데도 주름이 당연히 가져 있을 거고, 미간 쪽도 주름이 지금 깊었을 거고, 이마 쪽 주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이제 저같이 40대 이상인 분들은 이미 주름이 생겨져 있기 때문에 그 주름을 조금 연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종이 접기를 딱 하잖아요. 학 접기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그 학을 다 풀어요. 그러면 막 이렇게 선이 다 있죠. 그거를 이제 손으로 문지르거나 아니면은 헝겊이나 이런 거 덧대가지고 다리미로 한번 이렇게 하면 어때요? 좀 펴지죠. 완벽하진 않아도 그런 원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효과는 되게 좋죠. 그러면 보톡스나 맞으러 갈 건데 원장님이 생각하는 정말 늙지 않게 해주는 동안 보톡스 부위 추천해주세요. 이미 눈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딱 눈으로 봤을 때 이미 알고 있어. 그게 이미 눈이에요. 이마, 미간, 눈가 보톡스. 아, 이미 눈으로? 이미 눈?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동안의 핵심이에요. 그럼 원장님 순서대로 하나씩 알려주세요. 왜 거기를 맞아야 되는지. 일단 얼굴 비중에서 이마가 되게 넓어요. 그냥 흔히 우리 할아버지 생각하면 일단 머리가 좀 벗겨져 있는 상태인데 맞아요. 이마가 노출돼 있어. 근데 거기에 이제 주름이 짜글짜글 하면은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할아버지들은 아, 이마에 주름이 되게 많구나. 할아버지 얼굴 그리면은 지렁이 3마리 이마에 딱 그려요. 그렇죠? 이마 주름이 어쨌든 노안의 상징이다. 그래서 그 이마 주름이 연해지기만 해도 엄청 동안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습관적으로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치켜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마 주름이 더 깊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노안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마에 그러면 보톡스를 어떻게 맞아요? 일단 이제 이마 쪽에 이제 보톡스를 근육층에다가 빵빵빵빵 놓는 거죠. 그렇게 놓게 되면은 그 근육이 이렇게 펴지면서 위에 있는 피부까지 같이 다 펴져 버려요. 그러면서 여기가 좀 빵빵하게 돼요. 그러면 그걸 맞으면은 맞자마자 이마가 쫙 펴지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톡스 효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이마 같은 경우는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주름이 쫙쫙쫙 펴져요. 아주 깊은 주름을 가지신 분들이 딱 맞고 받았는데 바로 안 펴지던데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름 자체를 완화시키는 거지, 너무 깊은 주름은 아무리 밑에 있는 근육이 펴줘도 피부에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피부에 탄력도를 좀 줄 수 있는 기타 다른 시술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좀 주름이 개선되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생각하실 땐 이 이마 주름만 잡아줘도 확실히 동안에 확실히 표가 나죠. 그러면 이마 알겠어요. 네. 그럼 두 번째부터 어디 있을까요? 미간이요. 미간이 어디예요, 원장님? 미간이 이쪽이죠. 여기 눈썹 사이, 여기가 미간이라 그러죠. 여기를 인상을 딱 써봐요. 제가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요, 영상을? 달라요. 확 다르네요. 네.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습관들을 20대부터 교정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인상을 거의 잘 쓰진 않는데,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인상 쓰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그게 이제 누적되어 오면서 이렇게 주름이 빵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또 의외로 또 잘 생기는 곳일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환자분들 보면은 미간 쪽 주름이 진짜 많아요. 미간 쪽에 주름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도 들어 보이는 건데, 일단 인상 자체가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의 주름 자체는 그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잖아요. 그게 다 얼굴로 드러나는 건데, 아무래도 미간 쪽에 주름이 너무 깊으신 분들은 나는 진짜 성향은 그렇지는 않은데 내가 습관 때문에 내 인상이 좀 안 좋아 보여, 그런다고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미간 쪽에 이미 주름이 깊은 경우가 많아서 보톡스로 100% 해결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 주름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상들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미간에 근육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근육들이 굉장히 좀 두껍고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보톡스를 맞게 되면 그 근육들이 조금 계속 슬림해져요. 좀 작아지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인상을 쓰는 힘이 좀 많이 약해져요. 뭐 어디에 여기 이렇게 맞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사람마다 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움직이고 있는 근육들이 한 2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놔줘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이제 대표적인 근육 1개 정도만 놔줘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인상을 그래서 써보세요 한 다음에 그 근육에 맞게 이렇게 보톡스를 놔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미 눈가. 웃을 때 여기 이제 까마귀 발자국이라고 하죠. 까마귀 발자국 모양으로 주름이 생기는 눈가. 그래서 웃을 때 나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눈가 주름이 깊어졌어요 하시는 분들, 웃으면 당연히 좋은 거지만 이제 그런 주름들이 자글자글하게 좀 잘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눈가 보톡스를 통해서 교정을 좀 할 수가 있죠. 눈가 보톡스는 제가 생각할 때 잘 놓는 기준이, 왜 사람이 웃을 때 그래도 좀 살짝은 표정이 보여야 되잖아. 근데 완전히 웃는데 웃는 게 아니야, 표정이. 그래서 그거를 좀 자연스럽게
주름이 조금은 생기게. 왜냐면 아, 저 사람 웃고 있구나. 이거는 좀 인지할 수 있게 상대방이. 그렇게 보톡스를 놔야 돼요. 이 근육의 움직임이 안 보이면 진짜 그 표정의 의도를 알 수 없겠네요. 없어요. 진짜 어색하겠다 그러면. 진짜 어색해요. 로봇 같아.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가가 너무 자글자글하면 너무 나이 들어 보이니까 여기를 막으면 동안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눈 밑 주름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보톡스를 맞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안구 둘레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가 이제 혹여나 보톡스가 퍼지게 되면은 우리가 눈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복시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 그래서 눈 밑 주름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이제 보톡스는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알려주신 세 부위 말고도 사실 맞을 수 있는 부위는 많죠? 많죠. 엄청 많죠. 그래서 많아서 너무 고민이었는데 일단 잘 모르겠는 분들은 이미는 말씀 듣고 상상만 해봐도 이 세 부위의 주름만 줄어들어도 훨씬 동안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보톡스 효과가 도대체 얼마나 가요? 그래서 시술 주기가 어떻게 돼요? 이제 부위별로 좀 달라요. 이마, 미간, 눈가는 보통 한 3, 4개월 가요. 한 3, 4개월 정도 가니까 1년에 한 2번, 많으면 3번 정도 맞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시술 주기를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부위에 침샘이라든지 뭐 턱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는 6개월 정도 가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부위별로 좀 다르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3, 4개월 정도 간다. 3, 4개월 가고 나면은 그 효력이 떨어져서 다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또 다시 맞아주고. 네, 아마 힘이 다시 생기는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게 그냥 보톡스를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보톡스를 맞게 되면 습관들이 있잖아요. 제가 계속 습관이라 말씀드리잖아요. 인상을 쓰는 습관, 눈썹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습관. 그러니까 무조건 보톡스를 막 주기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조금 의식하고 내가 혹시나 인상을 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주름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교정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보톡스를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이렇게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장점? 예전에는 주름을 개선하려면 수술을 해야 됐어요. 굉장히 큰 이벤트죠, 그거는. 근데 요거는 간단하게 주사 몇 방만 딱 맞고 요즘엔 또 심지어 멍도 잘 안 들어. 조금 아프기만 한데 며칠 지나면 내 주름이 싹 it's gone, 없어.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쵸. 효과도 완벽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일단 빠른 효과를 좋아하잖아요. 네, 즉각적인 효과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맞았을 때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기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대감만큼 효과가 좋다. 그리고 이제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가격도 심지어 저렴하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부작용도 엄청 크진 않죠? 부작용이 있죠. 없을 수는 없는데 다행히 보톡스는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만 지나면 부작용은 다 해결이 돼. 근데 하지만 해독제가 없어요. 보톡스를 내가 맞고 혹시나 부작용이 생겼는데 이거를 바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몇 개월 동안은 효과가 없어질 때까지는 좀 불편할 수는 있다. 그래도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게 엄청 큰 장점인 거죠. 그렇죠.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 보톡스 장점이 이렇게 많지만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주의사항이나 부작용도 당연히 있겠죠? 있죠. 보톡스는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내성이 생기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보톡스가 들어오면은 원래 효과를 내야 되는데 우리 면역세포가 얘네들을 적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야. 그거는 체질 문제가 있어요. 몇 번 맞지도 않았는데 바로 내성 생기시는 분들이 진짜 드물게 있어요. 정말 극히 드물게 좀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몇 년 지난 뒤에 한 번 더 시도를 해봐야 된다. 면역세포가 잊어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게 내성이 생기면 보톡스가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작용을 안 해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자주 맞으면 안 되겠죠. 자주 맞으면 우리 면역세포들이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자주 온 놈이니까 너 저번에 걔? 저번에 걔네? 너 일로 와봐.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너무 자주 맞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해야 된다. 이마를 보톡스를 맞았는데 주름은 펴졌어. 주름은 이제 펴졌는데 눈썹 너무 가까이에 보톡스를 맞았어. 그러면은 주름이 펴지면서 이게 눈썹이 이렇게 내려와 버려요. 눈이 안 떠져. 내 눈.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피부 미용을 시작할 때 2013년도인가? 14년도인가? 보톡스가 그때 막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놓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 눈이 안 떠져요, 선생님. 진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당연히 그런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보톡스를 어떻게 놔야 되는지가 생긴 거고 많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눈썹 너무 가까이 놓게 되면 당연히 눈썹이 너무 무거워진다. 그리고 이제 눈썹으로 눈을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보톡스를 맞으면 눈이 확 처져요. 왜냐면 눈썹이 안 움직이니까. 나는 원래 눈썹으로 눈을 뜨는데 눈썹이 안 움직이니까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 같은 경우는 시술하기 전에 인썹으로 눈을 뜨는 케이스인지 아닌지 좀 판별을 해야 되고, 너무 눈썹 가까이에는 좀 조심해서 놓을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고, 미간은 미간 쪽을 보톡스를 놨는데 안쪽은 괜찮아. 근데 바깥쪽, 중간에서부터 이 바깥쪽까지 눈썹 있죠. 여기까지. 이 눈썹이 살아있는 거야. 여기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만 움직이는 거예요. 다 여기 올라가요. 앵그리버드 같은데.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눈썹이 딱 되니까 썩난 사람처럼. 이 앵그리버드 눈썹, 사무라이 눈썹이라 그러죠. 근데 요거는 교정이 가능해요. 요거는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눈썹이. 그러면 여기 근육을 죽여주면 돼요. 아, 그거는 그 큰 문제 아니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정을 딱 해드리죠. 다른 곳에 또 더 추가적으로 또 놓는다는 말씀이죠? 예, 맞아요. 그리고 눈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로봇 같이 웃는 거. 보톡스를 눈가에 너무 팍 촘촘히 놓으면요, 여기 주름이 다 펴지면서 웃는데 뭔가 표정이 없어, 사람이. 그렇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요런 거예요. 로봇 웃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눈꼬리 끝이 이렇게 딱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보톡스를 눈꼬리 끝에 위쪽으로 좀 많이 놓으면 이게 눈썹이 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찢어진 눈처럼 눈꼬리 끝이 딱 올라가 버리는 약간 매서운 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해서 놔야 된다. 말씀 들어보면 좋은 효과가 정말 많지만 잘못 놓으면 이런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도 예전 시대의 분들 대비해서 요즘 우리는 보톡스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보톡스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임상 케이스도 많으니까 어떤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도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많이 줄었죠. 그리고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한국 이런 피부 미용 시장이 정말 세계를 선도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많은 선생님들이 경험이 너무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하세요, 한국 선생님들이. 보톡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3군데 정도만 집중을 하시면 나의 얼굴을 조금 더 젊어 보이게 할 수 있는, 동안 얼굴로 갈 수 있는 그런 부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민눈, 이마, 미간, 눈가, 이 3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각각의 뭐 장단점, 어떻게 놔야 되는지, 어떤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영상 또 열심히 돌려보시면서 이 보톡스 아직도 모르는 많은 친구분들, 지인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아, 이 보톡스가 이런 거구나, 아마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내가 좀 노안이다, 주름 때문에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얼른 빨리 지금 right now 당장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